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올해 여름 불볕더위란 말이 부족합니다. 살인더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 한낮 기온이 오늘은 36도, 어제는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온열 질환으로 76명, 76명이 응급실행을 했고 지난해 한 3배 이상이다라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 모시고 이러한 날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이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대구는 또 전통적으로 더운 곳, 데프리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예, 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동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선선했고 오히려 대구가 예, 서쪽이 더웠죠.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름철에 보면 남풍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데 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동쪽이 좀 뜨겁고 그다음에 동풍,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동쪽이 선선하고 서쪽이 덥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저희가 더우면 한 33도, 32도 이 정도의 기온을 봤는데 요즘은 뭐 38도, 37도 이렇잖아요. 이게 체감 온도는 더 높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 습도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습도가 더 높으면 예를 들어서 기온이 33도인데 상대 습도가 70%다. 그럼 50%보다 20%가 더 높죠. 그러면 온도가 2도 정도 더 높다. 10%당 한 1도 정도 실제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더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습도가 높을수록 온도 체감 온도가 높은 거네요, 그러면. 예, 왜 그런가 하면 온도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폐열을 열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춥다고 느끼는 거고 우리가 내보내야 될 열을 다 못 내보내면 우리 덥다고 느끼는 거고 내보낼 만큼만 적당히 내보내면 우리가 쾌적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높아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에서 항상 저온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데. 예,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우리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열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가지고 땀을 정발 열의 형태로 이걸 열을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 대기에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듯이 우리 몸에 땀을 흘려줘도 땀을 흘린다고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흘린 땀이 정발을 해야 우리가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흘린 땀이 정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러닝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더워도 또 굳이 또 러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36도, 37도에도 막 뛰잖아요. 뛰면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밖에 온도가 37도니까 이 땀을 배출해도 이게 식지 않고 하니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 가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것도 견뎌내는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우리 몸에 있는 열을 제대로 배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쌓이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도 넘어가면 우리가 한 몇 분 사이에 뇌가 손상이 되고 내사 상태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에서 휘발유를 떼고 난 다음에 한 30%만 차량 이동하는 데 에너지가 쓰이고 나머지 70%는 배기 가스통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열이 잘 안 빠져나가면 차량 온도가 올라가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밥을 먹으면 그중에 에너지 한 30에서 35%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65% 정도는 폐열의 형태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걸 내보내지 못하면 우리 몸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은 심하면 열사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열을 얼마나 잘 내보낼 수 있는가 하는 척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박성수 실장님 더워 보이시는데 질문해 주세요. 그 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뭐 땀이나 이런 거 같이 나가는데 이게 덜 마르기 때문에 더 이제 체감 온도가 높게 되는군요. 습도가 높았을 그렇습니다. 때. 땀이 정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 사막 지역에 가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도 그늘 밑에만 가면 선선하다고 하는 게 그늘 밑에 들어가면 햇빛을 차단시켜 주니까 그다음에 우리 몸에 나오는 땀이 즉각 정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시원하다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고온인데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덥게 느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11일이거든요. 원래는 더위 6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게 한여름이라고 한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얼마나 더 더울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초복에서 말복까지가 제일 덥죠. 그래서 예.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은 네. 몸에 좋은 보신 삼계탕을 음식도 먹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옛날 분들이 그냥 정해진 않았겠죠. 오랜 경험을 쌓여서 그렇죠.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걸 예, 정했는데 예, 예.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 최근에 오면은 여름이 훨씬 빨리 시작되고 늦게 끝나고 이렇게 폭은 음. 폭염 이어지는 기간은 길어지지만 음. 그 중에서 가장 더운 시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마가 끝난 7월 20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빨리 끝났습니다만 예. 보통 우리나라 장마는 6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끝나는 7월 20일경이 초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복 8월 15일 예. 조금 지나면 말복이 되는데 예. 요즘은 뭐 9월 10월까지도 덥습니다만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8월 15일만 지나면 말복만 지나면 거짓말처럼 북쪽이 창공에 내려오면서 선선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렇지 않을 그보다 것이고. 훨씬 전에 아직도 지금 초복이 열흘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특별히 더운 이유 무슨 뭐 기단이 더블로 있다 이런 얘기도 겹니불처럼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랑 올해만 그런 우연찮게 기단이 이렇게 돼서 된 건지 앞으로 계속 이럴 건지 그런 예, 거 이게 궁금한 것 때이른 폭염하는 거, 때이른 폭염하는 게 이게 한 몇 년 됩니다. 그 유럽 같은 데서 5월부터 남유럽부터 온도가 막 3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 이게 예. 6월, 7월 되면 북유럽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네. 인도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사람이 폭염으로 대량으로 죽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예. 이런 걸 이제 때이른 폭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기후 변화의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의 온도는 공기는 크게 나누면 남쪽에 뜨거운 공기, 북쪽에 차가운 공기 이렇게 두 그렇죠.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름을 지배하는 기단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데 북태평양 고기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으면 여름,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와서 덮으면 겨울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남쪽에 형성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로 남쪽에 뜨거운 공기를 갖다 대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이 되면 그리고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 가장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쭉 이게 남쪽이 뜨거워져야 그래야 이제 뜨거운 공기 세력이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본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장마선 형성돼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이게 북한쯤으로 올라가면 장마 종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보면 장마가 있는 둥 마는 둥. 마른 장마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그렇죠. 작년 재작년하고 굉장히 다르죠. 예. 그 전에는 장마가 올 때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예. 올해는 그런 현상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장마가 올라올 때 가장 최근에는 북쪽에 북극권에 기반을 두는 대륙 찬 공기가 상공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예. 남쪽에는 이제 가을이 되니까 뜨거운 공기가 이 찬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북쪽으로 쭉 올라왔는데 예. 원래는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경도 쪽으로 예. 북쪽 찬 공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공기가 그냥 무혈 입성을 해버린 거죠. 무혈 입성. 무혈 입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 싸워야 되는데. 예, 북쪽 창경과 남쪽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싸워야 예. 그게 정체전선이고 그게 장마전선인데 예. 이 뭐 적이 없으니까 싸움 없이 그냥 북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기상청에서는 중부지방 장마 종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예. 예. 실제로는 우리나라 6월 12일경에 제주도에서 비가 한 번 왔고 6월 27일 날 내륙 지방에 비가 한 번 왔는데 네. 그 두 번이 장마전선이 가져온 유일한 비입니다. 그 북쪽 찬 공기가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아, 북쪽 찬 공기가 사라지는 이유는 예. 지구 온난화 속도는 모든 이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는 온도 상승 속도가 느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상승 속도가 높아요. 예. 그 말은 이 지구상의 공기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공기는 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럼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북쪽의 찬 공기는 앞으로 우리가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겁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제트기류, 뭐 편성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북쪽의 찬 공기하고 남쪽의 뜨거운 공기의 경계가 이 편서풍 파동 제트기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북극권에 있는 찬 공기고 바깥에 있는 저기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바깥 공기라고 친다면 예. 안에 풍선에 있는 공기는 이미 세력이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진 풍선인 거예요, 이게. 아. 근데 바깥에 있는 공기는 세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예. 강해지면 이게 북쪽으로 확 치고 올라가겠죠. 어. 그래서 요즘 언론 보도 보면은 남극에서 음. 하루 사이 온도가 40도 올라갔다. 예. 그다음에 올해도 보면은 6월 25일 날 타스통신 얘기하는 게 위도 50도 정도 되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났네요. 뜨거운 공기가 극지방까지 올라가면 극지방이 굉장히 뜨거운 열사의 땅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풍선이 쑥 찌르면은 다른 경도대에서 쑥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잖아요. 이게 있는 곳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저희도에 어떻게 이런 추위가 있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추위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편성 파동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이제 환경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생활은 어떻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가 된 거는 온도 올라간 거는 우리 지역의 온대 기후잖아요. 온대 기후 범위 안에서 온도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도 제대로 되고 가을 되면 뭐 물고기도 잘 잡히고 가두리 양식하면 물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뭐 생활에 별 지장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기후대가 이제 온대 기후대를 벗어나서 아열대 기후가 되고 아열대 기후의 그 특성이 더욱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풍작이 되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게 다 흉작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의 수온이 지금도 30도입니다. 남해안 수온이 30도라는 얘기는 따뜻하네요. 적도 해수 온도하고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적도와 우리 해수 온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도 기장 미역이 사라졌다. 뭐 파리라든 참치 잡히고 참치가 막 올라와서 막 그렇죠. 그거는 아열대 열대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온대 지역에 사는 물고기들은 해조류를 먹고 살고 해조류를 서식 공간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다 녹아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참치 잡으러 원양어선 가는데 이제 원양어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참치 먹고 살면 되지 싶은데 이 참치가 매년 그렇게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양어선은 계속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화요일이었나요? 그 비가 엄청 더웠어요.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싶었는데 밤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막 저희 목동 오목교에 침수 통제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스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이런 날씨가 이제 계속 우리는 계속 이제 경험하는 일상적인 걸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미국의 그 디즈니랜드 있는 플로리다 인데 가 보면 플로리다 거짓말처럼 같은 시간대에 비가 쫙 내리잖아요. 그리고 쫙 개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온도를 갖다 한낮의 온도를 쫙 식혀주니까 살아가는데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좀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도 우리 아프리카에는 밤에 열대야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프리카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기후 조건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열악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콜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오후에 일정 시간에 비가 쫙쫙 내려주면 가뭄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더위도 식힐 수 있고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것도 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게 되고 그 외에는 최근에 보면 티베트 고기압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고기압도 두 배로 덮어주기 때문에 이 요새 오는 게 지표가 너무 가열되니까 지표가 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불이익을 얻어서 상승하는 건데 두 개 고기압이 딱 위치를 하게 되면 밑에서 부력을 얻은 이 공기가 소나기 구름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2018년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소나기조차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다른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소나기 오면 소나기 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덮지 않아줬다는 하나의 그 증거다. 완전히 덮어버리면 소나기도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소나기 반가워해야겠네요. 그렇죠. 내리면.
예, 야. 예전에 뭐 항수는 그 소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황순원의 소나기. 예, 예. 국문과가 있어가지고 날이 소나기. 뜨거워지면 이게 대류현상생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더위를 식혀주고 또 메말라가는 농작물도 살려주고 이런 아주 고마운 비가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지금 서울에서 온 그런 비 같으면 시간 50mm 이렇게 와서 맞아요. 침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한 50mm 비 오면 침수 안 당할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동경에서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예. 그거는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그건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학교 지하라든가 이런 곳곳에 지하에 비저류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웬만한 비가 와도 그 저류 시설이 저장해요. 커버해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강남에 비 왔을 때도 그 큰 그 지하로 굴을 뚫어 가지고 비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한강변으로까지 가면 예. 그걸 배수펌프를 통해 가지고 한강으로 물을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얘기도 합니다. 배수펌프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 목숨줄을 갖다가 어떻게 의탁을 하냐 이것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쿄같이 좀 저장고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도쿄도 그렇고 얼핏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친환경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있거든요. 예. 그런 같은 경우는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아. 비저류 시설을 지으면 세금 감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하. 저류 시설을 짓게 하고 미국 플로리다 같은 데도 보면 저류 시설을 지어가지고 예. 매 시간 동일한 시간에 그 잔디에다가 물을 주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토 넓은 나라도 그런 저류 시설 많이 짓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정치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사고가 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대규모 우수 터널 같은 걸 한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에 예. 만든다고 듣긴 들었는데 사실 폭염과 폭우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일상화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이제 어떤 습관 이것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농작물이나 뭐 수산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폭염에 지금 뭐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중에는 20분은 무조건 쉰다. 다음 주부터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걸 하려면 사실은 저 일본에서 하는 행색들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온도로 이제 폭염주의보 경보 언덕 높고 이런 거는 기상청에서 하거든요. 예. 지역에 대해서. 근데 바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도 못지않게 햇살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하늘이 그렇죠. 되게 예쁘죠. 예. 이게 이중 열돔 현상 때문에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예쁜데 사람들을 보세요. 이거 속지 말아라. 진짜 가을 하늘은 청고마비 계절에서 아름다운 건데 이중 열돔. 저건 독버섯이다. 독버섯이다. 네, 나가면 엄청 살인적인 그 태양 곡선이 이제 내려 쪼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제가 측정해 보니까 1000와트 이상. 그 1제곱미터당 예. 1000줄의 에너지가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가 하면 예. 겨울철 우리가 대형 식당에 갔을 때 예. 내보내는 열 히터가 예. 800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1200개 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햇빛 쫙 내려줄 때 바깥에 나가면 마치 햇살이 빗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 혹 누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 노출이 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다 죽는 이유가 온도, 고온 이것도 이유가 되지만 강한 햇살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햇살까지 고려한 열지수. 열지수가 필요하다. 이거를 환경성에서 다시 재계산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열지수다. 온도 그 이상으로 열지수. 일사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예, 그러세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에어컨. 아니, 단순히 에어컨이 아니고 어떤 쪽의 기술을 그러니까 이거를 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걸 뭐 적응하기 위해서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든 진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학계에서 생각하는 뭐 가장 중요한 기술 뭐 한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새 노후 변전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저는 그걸 보면은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22년인가요? 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리턴시에서 거기는 6월 말에 온도가 최고 온도가 한 16도 정도 올라가는 도시인데 갑자기 온도가 50도 더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변전기가 그 주에서 한 400개가 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우리나라 도시를 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무지무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상복합. 그렇죠. 거기에 온도가 거의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간 날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해가지고 변전기가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헬기로 구출할 수도 없고 사다리로 구출할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그 바깥에 유리가 많으니까 한두 시간 안에 금방 살인적인 고온으로 변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재난연구원에 가서도 작년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 앞에 차양막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더위 쉼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관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대형 변전기 인명 피해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층 아파트에 이게 변전기가 고장 났을 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의 폭염 같은 게 보면은 고온 건강 경보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 고온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하는 건 기상청이 제일 잘 알거든요. 동네 예보도 하고. 그러면 그 정보는 기상청이 주는 거고 해외 사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에서는 기상청이 준 정보에 따라 가지고 이 폭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만히 버려둬도 스스로 이제 자기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에서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안 돼서 공무원들이 직접 차를 가져가 가지고 구해와야 맞춤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이제 1995년 시카고 폭염 나고 난 다음에 시카고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게 미국 각종 도시, 일단 유럽, 일본 이런 데는 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폭염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렇죠. 고온 건강경보 시스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병원에 일정 이상의 병상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소방차 응급 차량 이런 것도 스탠바이를 시켜야 되고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액션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보면은 행안부에는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많고 그다음에 서울로 오면 서울시는 그런 게 있는데 구청에 내려오는 순간 그런 조직도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일반인들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 그다음에 이게 자원봉사 이런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 게 제가 나이가 62인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민방위 훈련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맞아요. 내가 볼 때 이거 아무 도움 안 된다. 사고 나면. 그런데 우리가 재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재난 대응 체제를 보면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정말 중요한 이슈를 잘 짚어주셔서 오늘 방송이 제일 보람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름이 정말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질문이 와 있어요. 작년 9월 말이 추석이었죠. 네. 추석에 체감 온도로 40도 전국이 벌벌 끓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월 달까지 갔었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리고 작년 11월 27일 날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 전까지만 하다도 거의 낮 온도가 20도 가까이 되는 온도가 파카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제가 김일정 뉴스쇼 나와서 올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너무 따뜻해가지고 어떤 언론에서는 이번 겨울 뜨거운 겨울 된다라고 막 이렇게 막 보도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도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기다려봐라 12월 말 이때 되면 내 말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말이 맞았죠. 맞았습니다, 여러분. 평균 온도도 1도 이상 낮았고요. 그다음에 최저 온도도 우리나라 겨울 낮은 온도 하면 대명사가 영하 18도, 여름에 덥다 하면 대명사가 영상 40도. 근데 벌써 원래 파주라는 데는 40도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난 겨울은 영하 18도 이하는 여러 곳에서 많이 낮고 폭설도 여러 차례 많이 내렸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11월도 가능하다. 11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더울 것이다. 여름에 가까운 이런. 11월 중순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이 과거에는 겨울에 가까운 봄, 겨울에 가까운 가을이었다면 10월 달 돼서 10월 하순 되면 영하로 떨어지고 춥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가을 이러면은
일평균 온도가 5도 이상 20도 이하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20도 가까운 가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일수 이렇게 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가을의 질이 과거에는 겨울에 가까운 가을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에 가까운 가을이 쭉 이어진다. 봄도 마찬가지죠. 원래 3월 달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맞아요. 그때 이미 온도가 27도, 28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37도, 38도 그런데 제일 걱정이 예. 도대체 그럼 8월 초에는 보통 8월 초가 가장 더웠는데 몇 도까지 올라갈까? 2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절 전망하는 거는 그 시기를 결정하고 이때 되면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맞지 않아요. 학술적으로. 예.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포텐셜 얘기하는 거예요. 포텐셜.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주 수석한테 그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런데 그러면 마무리? 40도 갑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요즘 40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놀라운 더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유놀말. 그렇죠. 해외 뉴스를 타려면은 40도 중후반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 제사와 설계, 특히 폭염 매뉴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혜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